도형의 평행이동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일단 도형은 평행이동 개념이 부호를 반대로 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요 x 대신에 뭘 대입한다고요? x 마이너스 m을 대입합니다. 부호가 반대야. 플러스 m인데 마이너스 m을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야. x 대신에 x 매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y 대신에 뭘 넣어준다고요? y축으로 n만큼이니까 y 빼기 n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식을 잘 봐봐. 반지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원을 옮겼는데 지름이 막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반지름이. 그래서 뭐만 바뀐다는 거 우리가 이해한다? 원의 중심만 바뀐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특징점으로 봐주란 얘기야. 그래서 도형이지만 이걸 점의 평행 이동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야. 뭘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평행 이동을 요걸로 했대. 지금 보면 괄호가 쳐 있고 x, y 점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점은 부호를 그대로 해석한다 그랬어. 맞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이 원이 요 원으로 옮겨졌어.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를 그냥 도형으로 봐버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겠지? y 대신에 부호가 반대니까 y 플러스 5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x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2 넣어주고 또 y가 있네. y 플러스 5 넣어주고 플러스 a는요.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할 거다고?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을 특징점으로 잡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일 거고요. 중심을 찾아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일 겁니다. 요 a는 일단 먼저 이 항에서 넘어가 있고 완전 제곱식을 하면서 4와 1이 추가로 더해졌으니 오른쪽에도 우변에도 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a,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정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요 직선이 어떻게 바뀌었대?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뽑아내야 한다고? 점을 보라고. 원의 중심을 보라는 거야. 얘가 뭘로 바뀐 겁니까? 0, 마이너스 b로 바뀐 거죠. 이거 6이 아니고 b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점이란 것은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0이 됐다는 거죠. 왜? 플러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얘에다가 2만큼 이동을 해서 더했더니 0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요 1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5를 하면 누가 나와야 한다고? 요 마이너스 b, y좌표가 나와야 한다고요. 따라서 b라는 친구가 4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a 요 자리가 r제곱 자리인데 얘기했지만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3이랑 같아야 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a 빼기 2는 2에서 4를 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거와 완전히 겹쳐지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원이라는 녀석을
평행이동 시킨다고요. 얘를 막 이렇게 움직여. 평행이동 시켜. 중심은 변하죠. 하지만 뭔 안 변해? 반지름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지름과 관계가 돼 있는 우변의 요 상수가 같아야 합니다. 단, 이 창의 개수가 같을 때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18. 얘도 이 9하고 18이 다르지만 양변을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9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9 완전히 똑같은 녀석 얘는 뭐다? 완전히 겹칩니다. 무조건 겹쳐. 자, 얘는 반지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겹치지 않을겠죠. 자, 디귿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y이므로 y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1은 이항을 시켜 놓은 뒤에 이쪽 완전 제곱식 만들 때 1, 이쪽 9, 즉 10을 더해줬으니 이쪽도 10을 더해줘야죠. 그럼 뭐가 되나요? 9가 됩니다. 아, 얘도 겹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도형이라는 말이 있네요. 저런 건 힌트죠. 그리고 없어도 F라는 걸 보자마자 아, 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x가 x 플러스 1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그냥 얘를 대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얘를 이제 도형으로 바라봤다면 x 대신에 뭔가를 바꿔야 하잖아. 그죠? 근데 요 x 대신에 뭘로 바꾸냐? 그냥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 반대의 부호를 넣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는 거야. 자, y축으로 3만큼인데 y 빼기 3을 넣어준다는 거죠. 부호를 반대로 봐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무슨 말과 똑같냐면 그냥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했다라는 의미랑 같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서 설명을 한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 또한 지금 보면 XY 변수가 4개여서 이걸 정리를 또 하기가 버겁다는 거지.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얘가 도형이지만 도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뭘로 해석해? 점의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건데 원의 중심이 특징점이 되는 거야. 그 특징점을 평행이동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려고 변형을 해보면 x-4의 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1은 먼저 넘겨놓고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4, 4, 16과 1이 더해져서 정리하시면 16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는 4,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빼기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 따라서 얘를 점의 평행 이동으로 해석을 해보면 4,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중심이 원의 중심이 원래 4, 3인데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어. 얘는 부호를 그대로죠. 왜? 점이니까. 마이너스 1로 3만큼. 이거 왜 3인가? 빼기 1인데, 쏘리. 원래 4,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고, y축으로 3만큼이니까, 얘는 점이니까 그대로 부호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3,2가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평행이동을 막 하는 거니까,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저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아, 근데 그냥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구나. 그래서 정답은 그냥 3,2가 되고요. 만약에 방정식까지 물어보시면 y 빼기 2의 제곱은 조심해야 돼. r 제곱이니까 16이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중심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3,2가 되는 겁니다.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을 이거로 옮겼대. 자, 이 도형이지만 뭘로 해석하자? 점으로 해석하자. 근데 그 특징점이 누구다? 중심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9가 8, 빼기 3으로 평행 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마이너스 2가 8로 바뀌었다는 것은 저기다가 10을 더했으니까 10만큼 이동한 거고 플러스 10만큼. 자, 9라는 게 빼기 3이 됐다는 것은 빼기 12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2만큼 평행 이동했다. 즉 부를 그대로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점이 옮겨지는 이게 전이야 이게 이동하기 전. 자, 그러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좌표 값이 자, x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다고요? 플러스 10만큼 점이니까 얘도 그대로 부호를 받는 거죠. 마이너스 12만큼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좌표는 3, 빼기 13이 되는 겁니다. 원이 있고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y축으로 이동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평행이동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건 해석해 봅시다. 자, 원이야. 그러면 일단 점의 평행이동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특징점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12는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빼기 12가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3, 3은 9가 더해졌고 2는 4가 더해졌어.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25네요. 즉 5의 제곱 반지름이 5인 상태인 거야. 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왔고 그 다음 이 축의 평행 아니 왜 축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고 중심이 일사분면이니까 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양쪽에 접할 때는 항상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자,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5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5,5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즉 무슨 말이냐? 현재는 마이너스 3,2라는 곳, 마이너스 2에 중심이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곳에 원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요 방정식을 잘 보면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반지름이 5짜리 원이 똑같게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3이 5로 바뀌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3에다가 8을 더한 거죠. 여기다가 8을 더하면 5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8만큼 이동했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5로 바뀌었다는 것은 플러스 7만큼 이동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x축방향 a만큼이라고 했으므로 a는 8이고요. b는 y축 평행이동이니까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원이 녹색이야. 얘가 x축으로 플러스 8, y축으로 플러스 7만큼 이동했으니까 a가 8, b가 7 이 얘기란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15가 되겠네요.